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KF-X용 AES 레이더가 100km 도 미치지 못하며 동시 교전 능력도 없으면서 개발비만 계속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방송 보도에 따라 신인균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못된 기업 KAI와 그 개발 진행 중인 AES를 가리켜 개쓰레기라고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큰 문제로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 F4 수준의 항공기나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개발자들의 반박이 격심하여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감사원은 현재 기초적인 샘플들의 시연만 보고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감사원에 연구 개발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특정 기자들이 인터셉트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신인균 씨는 방송 보도 내용만 가지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지론이었던 KF-X 개발 반대론을 다시 거론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인균 씨의 비난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KAI를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류이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KAI라는 회사를 악덕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도 해병대 공격 헬기를 마리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KAI를 악덕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균 씨를 잘 보면 KAI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무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독설도 극심하고 KF-X 프로젝트도 탐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인균 씨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커서 국산 개발 회사 자체 그 존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도가 대공지상 무기를 선정했을 때에도 인도가 러시아제 판치르를 제외하고 한국의 비호 복합을 선정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의 독설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많은 국내 연구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드는 물건을 보고 개쓰레기 운운하는 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연구 개발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분야의 연구 개발자들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가령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개발이나 스마트폰 개발자들은 가오를 펴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1985년에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 연구 개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KAI의 연구 개발자들과 비슷합니다. 법대 출신, 경영학과 출신, 재무 출신, 정치학과 출신 타 분야 임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개발한다고? 그냥 면허 생산하면 될 일을 굳이 자체 개발한다고 쌩 난리냐? 영업 출신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 누가 사주겠나? 정치학과 출신이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참 듣기 싫습니다. 기술이 뭔지나 알까요? 신인균 씨는 KAI와 협력 업체들이 ASA 개발을 하면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마치 사기꾼이나 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연구 개발자들은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자들은 대개 산속에서 수양하는 스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들은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이력입니다. 실패 이력이 쌓이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처음보다 돈이 좀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욕먹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처럼 호도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분들도 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천이라는 시골에 처박혀 살고 있습니다. 이과를 갔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과를 갔더라면
서울에서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인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굳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국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하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안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제 무기를 사오자는 것이지요. 신인균 씨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 원전 폭격 작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때 주목할 만한 것이 F-16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타격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개조의 천국인 이스라엘 공군은 F-16 내에 많은 전자 장비 등을 떼어내서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제 공군기를 마구 손대는 일은 허용되지 않지요. 오로지 무소불위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군이 어떤 작전을 할 때 F-16이나 F-15나 F-35 등 어떤 항공기에도 내부 장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뭘 하나 더 달 수도 없고요. 컨포멀 탱크 하나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유도 폭탄 키트는 조종사가 별도의 태블릿을 가지고 발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특수 작전도 생각해내야 합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맘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 잠수정은 잠수함용 어뢰를 장착하는 마개조를 통해서 우리의 허를 찔렀습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맘대로 하고 우리 장비를 우리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부품들을 조달하고 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우리 국산 전투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좋은 비행기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밀떡일까요? 그걸 타는 조종사들일까요? 조종사들입니다. KF-X 개발은 공군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국방부나 합참이 결정해서 공군에게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 개발자들의 능력이 8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야근 특근으로 버티고 주위 환경이 도와주면 부족한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력이 100% 하더라도 주위에서 발복이나 잡고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건다면 80% 역량도 발휘 못할 겁니다. 이 한 전투기 독립선언 임박 KF-X 시제기 출고 초일기.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 코리아 파이터 익스페러멘텔 KF-X가 실체를 드러낸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핵심 기술을 우리 방위산 업체들이 개발함으로써 전투기 기술 독립을 선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형 전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4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에 관여해온 방위사업청은 4월 시제기 출고에 대해 KF-X 시제기 출고는 대한민국이 태어난 후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는 기념비적인 이벤트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도면으로만 하다가 형상화시켜서 정말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하기 시작한다는 시작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호기를 포함해 시제기 6대를 제작하고 있다. CJ1 3호기는 올 연말까지 제작 완료된다. CJ4 6호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내 고정익 공장에서는 CJ1호기 조립 작업이 한창이다. CJ1호기 공정은 92에서 93% 수준이다. 도장과 엔진 결합, 세부 잔여 작업 등만 남아있다. 시제기 6대는 각각 형상이 다르다. 비행시험 등 시험 종류가 다양한 만큼 모양과 기능이 다르다. 6대 중 1호기 같은 단좌형은 4대, 2명이 탈 수 있는 복좌형은 2대다.